프롤로그. 그날 아침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과 가방 안에서 떨어져 나온 명세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만 떨군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윤이 요즘 많이 힘들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떠났대. 어머니가 평생 혼자 벌어 키웠는데 최근에 쓰러지셨대. 병원비도 밀려 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 정윤아, 무슨 일이니? 하고 묻자 정윤이는 저를 흘겨보며 어머님은 상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엔 분명히 적개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달라졌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스럽고 공손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기분이었지요. 삼장 아들의 고백, 며느리의 과거. 며칠 후였습니다. 정윤이가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아들이 갑자기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로 앉아선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윤이 사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윤이가 인터넷 도박에 빠졌어. 처음엔 카드 포인트로 소액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출까지 받았대. 나도 얼마 전 알았어. 회사 월급도 몇 달째 밀렸고 엄마, 나도 돈 빌려줬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이라니요? 대출이라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병원비 마련하려고 시작했는데 계속 잃고 또 메우려고 더하고 이제는 카드값, 대출 전부 감당이 안 돼요. 성우한테도 어머님께도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울음은 마치 아이처럼 서럽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저희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아들은 그런 정윤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내자. 다시 시작하자. 저도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 집이 한번 무너졌다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찰나. 그 아이가 진실을 고백하고 우리 셋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던 그 아침이요. 오장빛, 독촉장, 그리고 나락으로.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왔고 은행에선 대출 연체로 인해 압류 경고장이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정윤이 역시 병원에서 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정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길 뻔했고 정윤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가 다시 세우면 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솔직히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남편 없이 혼자 감당해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나 자신조차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죠.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이 그렇게 쓸쓸해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육장 수군거림 속에서 버티는 시간들. 그 즈음 저는 거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멍한 눈으로 주방에 서서 밥을 짓고 저녁이면 잠도 오지 않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따금 아들이 다가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마음은 늘 어딘가 허공에 떠 있었지요. 며느리 정윤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은 퀭했고 손등에는 붉은 실핏줄이 터진 자국이 가득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카드값 못 갚아서 쫓겨났대요. 아들은 퇴사당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평생 남의 손가락질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삶이었는데 이런 수치를 나이 들어 겪고 나니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알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김치 한 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많이 힘들지? 말은 안 해도 다 알아. 나도 예전에 큰일 겪어봤잖아. 그냥 이거라도 받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기 어려운 법이더군요. 밤에 정윤이가 제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나갈게요.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다시 살려야지. 다시 살아야지. 내 말에 정윤이는 조용히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흐느낌이 어둠을 뚫고 제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7장 다시 걷기 시작한 우리 셋. 며칠 뒤 저희 셋은 처음으로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쩐지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새벽마다 집 근처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꾸역꾸역 나가더군요. 정윤이도 다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다니던 시장 통닭집에 전화를 걸어 조리 도우미 자리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 선생, 아직도 손 빠르지? 당장이라도 와. 그 말에 저는 다음날 새벽 앞치마를 둘러매고 오래된 조리장에 다시 섰습니다. 오븐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닭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살자. 다시 일어서자. 우리 가족,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내가 버텨야 한다고.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카드사와도 분할 상환 협의를 시작했고, 은행에선 상환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마치 겨울 땅 밑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움트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한 회복의 기미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이는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책임지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서리기 시작한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8장 한 장의 사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 우리 집은 여전히 넉넉하진 않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일주일에 3일씩 통닭을 튀기고 아들은 새벽마다 물류센터로 출근하며 정윤이는 요양병원에서 주말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은 아직도 모자라고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게 생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는 게요. 예전처럼 큰 소리는 없지만 식탁 위에서 나누는 따뜻한 미소와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 정윤이는 지난달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지를 손에 꼭 쥐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 해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아이를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고 제 가족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늦은 나이에 배웠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이 전부라고들 하지요. 맞습니다. 가족은 상처도 주지만 결국 가장 아플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 바람이 있다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누군가가 비슷한 절망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둡더라도 다시 걷다 보면 언젠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길이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저희 집 거실벽 한켠엔 지금 작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찢어질 듯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어 웃는 그날을 남긴 한 장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진 한 장 꼭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평범한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